게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수염난 아저씨가 있습니다. 버섯을 좋아하고 백완공인데 악당에게서 공주를 구하러 모험을 떠나죠. 바로 1980년대 처음 등장한 닌텐도의 게임 프랜차이즈 슈퍼마리오의 주인공 마리오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슈퍼마리오는 등장한 지 35년이 넘었지만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랑받고 있는데요.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새로운 포맷으로 죽지도 않고 떠오는 이 아저씨에 대한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슈퍼마리오가 가장 먼저 세상에 등장한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1985년 출시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고 생각할 겁니다. 현재는 마인크래프트나 GTA, 배틀그라운드에 밀려 역대 판매 순위가 5위로 밀렸지만 지금까지 4,800만 개가 넘게 팔린 유명한 게임이죠. 그런데 사실 슈퍼마리오는 이미 그 이전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름도 없는 상태로 말이죠. 1981년 출시된 동키콩 게임에서 마리오는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사다리를 오르는 캐릭터로 출연했는데 이름은 없었고 그냥 점프맨이라고 불렸답니다. 마리오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인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모습에 따라 그 이후에 생긴 것이죠. 우리에게 마리오의 직업은 백완공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 마리오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키콩 게임에서 그는 공사장에서 여자친구 파울린을 구하는 목수로 등장했죠. 하지만 이후부터 마리오와 루이지 형제는 뉴욕의 백완공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화 뽀빠이 좋아하시나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근육질의 사나이를 닌텐도에서는 게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에서 뽀빠이의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게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닌텐도에서는 대신 뽀빠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마리오를 만들어낸 겁니다. 슈퍼마리오의 동생의 이름은 루이지, 초록색 모자를 쓰고 티셔츠를 입은 이 친구는 형 마리오보다 키가 크고 조금 더 홀쭉합니다. 루이지를 일본어로 직역해보면 유사하다는 뜻인데 뜬금없이 유사하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리오나 루이지나 유사한 점은 꽤 많습니다. 둘 다 모자를 쓰고 코수염을 가지고 있고 멜빵 바지를 입고 있죠. 그런데 둘이 왜 이러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마리오가 처음 출시되었을 80년대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픽 기술이 그닥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의 외관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머리카락을 묘사하는 것보단 모자를 씌워주고 코와 입을 그려주는 것보단 코수염을 달아주는 게 만드는 입장에선 더 간편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픽이 발달한 지금은 아예 모자와 코수염이 두 형제의 특징으로 자리잡았죠. 마리오와 맞서 싸우는 빌런도 물론 게임 내에 존재합니다. 바로 등껍질을 가진 정체 모를 동물, 쿠파죠. 그런데 게임에 등장하는 악당 쿠파의 이름이 한국 음식으로부터 왔다면 바로 우리의 소울푸드 국밥입니다. 슈퍼마리오의 아버진 미야모토 시게루가 2000년에 한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사실인데요. 원래는 다른 한국 음식의 이름을 따려고 했으나 국밥이라는 이름이 더 구수하고 입에 잘 붙어서 그렇게 정했답니다. 마리오 제작자가 국밥충이었다니 놀라운 사실이네요. 최근에는 인기 있는 게임이 영화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워크래프트나 툼레이더, 언차티드 같은 게임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게임을 영화로 만들어내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1993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슈퍼마리오는 헐리우드에서 영화화된 최초의 게임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영화로도 나왔을까요? 직접 본 입장에서는 나름 볼만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993년 슈퍼마리오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슈퍼마리오 컨셉의 야동이 2편이나 등장했는데 닌텐도는 이 영상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권을 사들인 후 지하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별거 없을 것 같긴 하다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마리오는 점프하면서 블록을 박살냅니다. 그런데 과연 뭘로 블록을 박살내는 걸까요? 마리오가 블록을 주먹으로 박살내느냐, 머리로 박살내느냐는 게임 팬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정답은 주먹입니다. 미야모토 시게루는 마리오가 주먹을 이용해서 블록을 박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계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해야겠네요. 마리오의 이름은 마리오, 성은 없습니다. 마치 미키마우스에게 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냥 마리오는 마리오고 루이지는 루이지입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마리오는 마치 각설이 같은 면모로 죽지도 않고 계속 또 오고 있습니다. 점프맨 시기부터 지금까지 마리오는 200개가 넘는 게임 타이틀에 출연했는데요. 페미컴과 아타리, 컴퓨터, 플스, 엑스박스, 모바일 등 가리지 않고 진짜 온갖 곳에 다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비쿼터스인 셈이죠. 여러분의 기억에는 200개가 넘는 타이틀 중에서 어떤 게임의 마리오가 가장 기억에 남아있나요?